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그나마 아침에 약간 우산 없이 걸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오히려 이것도 굉장히 상쾌하네요. 그리고 엄청났던 더위는 이 비 때문에 가장 더웠던 시즌이 자기의 위용을 발휘 못했던 것 같은데, 한반도 남쪽을 보면 뷔페처럼, 음식이 차려진 뷔페처럼 남쪽은 폭염이고 중간에는 폭우고 아주 이런 재미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너무 많이 비싼 주식과 여전히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싼 주식이 혼조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특별히 한국시장은 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짱 한마디. 배신자, 그대 이름은 반도체? 네.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 의해서 오늘 미국 시장이 기술주들이 낙폭이 다른 쪽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S&P 500은 0.42%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다우는 0.18% 떨어졌으니까 을에 있는 수준이고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나 나스닥은 1.19% 빠졌는데 1.19%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채워줬다,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57% 떨어졌는데요. 핑비지닷컴을 통해서 한눈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다음 전기차들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전일 테슬라 많이 못 올랐습니다만 루시드, 그다음에 리비안 이런 종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쪽 올랐던 거 그냥 다 빠져버렸고, 테슬라도 오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발현이 다 됐다, 즉 호재가 다 발산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한번 크게 우리를 펀치를 매겼는데 오늘은 그 다음 타자 마이크론인데, 그런 거 보면 어제 한국 시장 잘 버텼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크게 우리를 엿을 매겼습니다. 엄청 엿을 매기면서, 어떻게 엿을 매겼냐? 가이던스 예비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가 걔네는 4분기예요. 이번 회계년도로 4분기, 그러니까 컬렌더로는 2분기지만 그 4분기 실적이 그 전에 가이던스 제공했던 거의 최하단 또는 그 밑에 이하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언급했던 매출 수준은 68에서 76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 68을 잘하면 못 찍을 수도 있다, 매출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약간 거의 급락 또는 느낌상으로는 갖고 있는 분들은 폭락 수준의 느낌을 보여주었고, 근데 얘네들보다 오히려 더 얻어맞은 데가 어디냐면 장비 업체들이에요. 앞단의 제일 업체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설비 증설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7.58% 폭락했고요. 램 리서치 7.8, KLA 7.5, ASML 5.5 이렇게 빠지면서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장비업체들 얻어맞긴 얻어맞았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얻어맞는 거 아닌가? 어제 몇몇 장비업체들 크게 빠졌거든요. 이런 영향들이 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주들도 굉장히 하락하면서 노바백스는 무려 어제 댓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폭락을 하면서 30% 폭락을 했고요. 코로나19 백신 수요 감소라 이뤄지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보기 전에 이제 Fear and Greed 한번 살펴보죠. 시장은 이렇게 빠진 것 같지만, 우리가 워낙 반도체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Fear and Greed의 인덱스는 1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로 떨어진 것이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가 과연 재앙일까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MLCC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MLCC 수동소자 이렇게도 한국말로는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MLCC는 잠깐 전류를 머금었다 뱉었다 머금었다 뱉었다 뻐끔뻐끔하는 그런 전자기기인데 아주 작아요.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데 반도체 휴대폰에 쓰고 이런 거는 매우 작습니다. 눈이 어두우신 분은 못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작은데요.
전류 수급을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MLCC가 되겠고, 전기 흐름이 안정적으로 머금다 풀었다 머금다 풀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갑자기 스위치를 빡 꼽으면 뻑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받았다가는 헉 하고, 우리 전기 먹듯이 전자제품도 헉 하고 전기를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장 나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가끔씩 뭐 어댑터 같은 거 쓰잖아요. 그게 일종의 직류 전환을 해주는 거기도 하고 안정기이기도 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 전자제품에서 그 나중에 이 전류가 갈 때 아주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전류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MLCC입니다. 그리고 전자파의 간섭 현상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그 전류가 흘러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같은 것도 제거해주는, 그래서 MLCC 옛날에 비해서 전자제품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 아시죠? 느려지긴 하죠.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용량이 커지면서 느려지긴 하나 잘 고장이 안 나요. 떨어뜨리지 않는 한.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MLCC를 썼기 때문인데, MLCC 전자기기 한두 개 막느냐? 그게 아니야. 그냥 쫙 뿌려버려요. 응? 반찬 하고 나서 위에다 깨소금 쫙 뿌리듯이 쫙 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나 뭐나 무슨 전자제품 쓸 때 MLCC는 굉장히 많이 쓰는, 그래서 그 전자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MLCC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오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MLCC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는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삼성전기, 다이오유덴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다이오유덴이 최근에 가동률을 떨어뜨린다는 발표를 했었죠. 뭐 95%에서 조금 낮추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말씀드렸지만 깨소금 뿌리듯이 쫙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반찬이 만들어지면 거의 모든 반찬에, 한국 나물 반찬이면 다 나물뿐만 아니구나. 하여튼 거의 모든 깨소금 넣잖아요. 맛집들 가보면 심지어는 떡볶이 위에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뿌려야 되는데, 이게 가동률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전자제품, 반찬 음식이 덜 나온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다이오유덴이 가동률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전자제품의 출하 흐름들이 예전만 같지는 않다라고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이고 오래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은 게, 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는데요. 2030년까지 350억 달러, 약 한 50조 가까운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이 MLCC 엄청 쓰는데 얼마나 쓸까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제가 직접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1만 개 정도의 MLCC가 쓸 것이다. 그리고 게다가 전기차에 쓰는 MLCC는 사이즈도 좀 크고 좀 비싸요. 왜냐면은 그 밖에 노출되잖아요. 영하에서부터 막 50도 넘게까지, 철판 밑에 있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온도 플러스 50 몇 도에서 마이너스 50 몇 도까지 견뎌야 되는 거니까, 그걸 견디게 만들려면 굉장히 좀 단단하고 튼튼한 MLCC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 그리고 고용량 고성능의 MLCC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매출 기준으로는 자동차에 쓰여지는 MLCC가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요. 뭐 절반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MLCC가 꺾인 이유는 그 다이오유덴의 실적 발표에서도 그 언급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부가 고용량 고사양이 아니라 저용량 저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휴대폰 규모가 줄어들었죠. 또 하나 재작년에 많이 팔렸던 노트북이나 PC 출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서버 쪽도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죠.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서버가 애매한 건 인텔 때문이야. 너무 답답하죠. 인텔 때문이야. 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되었건 지금 보면 MLCC는 앞으로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전기차가 들어오면 전기차 한 대당 뭐 10,000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일반 자동차보다 전기차는 훨씬 더 많은 MLCC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지금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반도체가 이제 모든 영역에 다 쓰여지는데, 재작년에는 노트북이나
개인용 PC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여졌던 것이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MLCC를 통해서 전자제품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생각하지 않았던 자동차가 전자제품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근데 왜 마이크론이 실적이 저렇게 나오느냐를 따져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D램이 주요해요. D램, 뭐 낸드도 있지만 낸드는 규모가 D램만 하지 못하고 수익률도 D램만 하지 못합니다. 그냥 D램인데 D램은 CPU 옆에 달려 붙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시장은 어디가 제일 커졌죠? 네, 서버 시장, 즉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그러니까 그 AWS 이런 데서 쓰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기 요금이 제일 비싼 비용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전성비라고 표현하는데 전기를 덜 쓰면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 거를 최고로 친다. 그래서 새로운 CPU를 만들면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은 인텔이 새로운 그 서버용 CPU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D램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 상황, 비싼 D램을, 신형 D램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1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던 상황에서 재작년 좋았던 PC와 노트북 쪽이 줄고 스마트폰은 확연히 줄었죠. 이것들이 같이 주니까 지금 상황들이 갑자기 올해 한꺼번에 미치면서 2분기 실적 발표부터 갑자기 이 업체들의 발언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안 좋다고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인텔과 AMD의 매출 상황은 그럼 나쁘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구로게도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조금 다른 궤적인데요. FPGA라는 그 반도체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아침부터? FPGA라는 반도체 종류에 뭐 CPU도 있고 우리가 이제 CPU에 붙여 쓰는 D램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그래픽 카드에 쓰는 그래픽 칩도 GPU도 있고 또 뭐 NPU도 있고 막 이러는데 FPGA는 뭐라 그러면 기성 반도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 조립을 하면 FPGA 몇 개를 조립하면 그때 원하는 뭐라 그러나 CPU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성에 만들어진 걸 몇 가지 성격을 넣어가지고 조합을 해버리면 원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걸 파일럿 라인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반도체를 대량으로 찍기 전에 요걸 가지고 먼저 선행적으로 작업을 하고 이러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인텔과 AMD가 이 FPGA의 매출이 빵 하고 튀면서 매출이 이거 맞아? 할 정도로 분기에 최대 매출을 찍었습니다. 게다가 인텔은 알테라를 인수를 했고 AMD는 자일링스를 인수해서 이 효과까지 커지면서 매출이 빵 하고 늘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결국 D램이라는 거는 그 앞단의 그 CPU라든가 이런 것들에 연동되어서 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서버의 신형이 못 나왔고 그 다음에 재작년 너무 좋았던 노트북 시장이 죽고 하니까 같이 죽었는데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아니냐, 시장이 아니냐,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텔이나 AMD를 보니까 FPGA나 이런 쪽에서 새롭게 매출이 빵빵빵빵 터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전기차라는 게 생기면서 빵빵빵빵 늘어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올해 원래 목표치가 550만 대였는데 600만 대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자동차 생산량이 총 약 한 8,500만 대 정도 수준 내외인데요. 뭐 좋을 때는 한 1억 대까지 갔지만 지금 한 8,000만 대, 8,5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8,500만 대 중에서 1,000만 대가 뭐다? 네. 10%가 넘게 이제 전기차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시작이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즉 전기차로의 변화는 시작이고 그것은 우리가 2차 전지의 캐퍼 증서를 통해서 선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될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전기차 등 이런 것들이 큰 대형 전자제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골짜기를 지나면 역시나 또
반도체 사용량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그 예고라도 하듯이 인텔과 AMD의 FPGA 사업부가 빵빵 날아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의 이 주가는 뭐냐? 예, 마이크론이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 회사들 D램 만드는 회사인데 캐퍼가 어마무시한 애들입니다. 즉 설비를 한 번 하면 어마무시한 설비를 하는 애들인데요. 이런 애들의 매출이 줄어들자 내년도 설비 증설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장비 업체들이 크게 얻어맞은 날이죠. 그래서 오히려 장비 업체들이 채찍의 그 끝 효과를 하면서 더 많이 떨어진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KLA 덴코 이런 회사들이 7%가 넘는 폭락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 연관된 그 먹이사슬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 전문가가 나와서 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반도체 초보자가 얘기를 하니까 좀 설명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흐름을 앞뒤 전후 맥락을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그 경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전미자영업연맹의 중소기업 낙관지수 7월치가 나왔는데요. 89.9가 나왔습니다. 이전엔 89.5였고요. 잠깐. 그 차트 준비한 거 보여드려야죠. 다이오 유덴하고 무라타 다이오 유덴부터 먼저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5년짜리 차트인데요. 최근 1년간 계속 하락이에요. 앞서 이게 MLCC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먼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5년 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왼쪽 밑에 끝에가 2,000달러가 안 2,000엔이 안 했는데 그게 지금 7,000엔이 넘게 얼마가 올랐습니까? 3배 반이 올랐다가 지금 4,470으로 지금도 여전히 2배가 넘게 올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약간 레버리지가 있었던 것 같고 더 큰 회사인 무라타하고 비교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라타가 이제 노란색이고 위에 파란색이 다이오 유덴입니다. 자, 무라타는 오르긴 올랐는데 다이오 유덴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적게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기는 계속해서 같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쭉 떨어지고는 있는데 조금 폭이 다이오 유덴보다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이게 5년짜리 차트인데 저기서 끝날까요? 저는 저 숨고르기가 끝나고 나면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차트이고요. 무라타나 다이오 유덴을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주주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엉뚱한 소리를 했고요. 자, 어쨌든 이것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아마도 MLCC의 흐름이 반도체의 선행적인 흐름들을 나타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최근 1년간의 차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비농업 생산성도 2분기께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4.6이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7.4라서 좀 좋아졌는데 여전히 생산성이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 있었던 마이너스 7.4는 47년 3분기 이후 사상 최악의 하락세였습니다. 자, 단위 노동 비용은 10.85%가 증가했는데 전기 대비 엄청나게 늘고 있죠. 와, 쉽게 얘기하면은 월급이 10%씩 다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 대비. 그러니까 단위 노동 비용. 그렇지. 월급이 10% 늘은 거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 만드는데 10%의 비용이 더 드는 거니까 굉장히 높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낙관 지수는 38.1입니다. 이전에는 38.5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흐름들 보여줬고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는 10.4%, 이전에는 15.5%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고 채권은 뭐 이렇게 큰 변동은 아닌데요. 더 큰 변동은 2년물과 10년물의 역금리 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47bp 이상으로 확대되는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3개월과 10년물의 금리 격차도 14bp 아래로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 상태가 계속해서 오래도록 지속되면 침체가 저절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기물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의 욕구들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면서 그 시중에 민간에서 푸는 유동성 영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기는 침체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침체는 통화 유통량의
감소이기 때문에 이건 전방위적으로 금융시장에 다 나쁘고 채권 시장에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9월 달부터 어떻게 칼을 빼들 것이냐, 양적 긴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장기물을 먼저 시장에 내다 팔면서 양적 긴축을 약간 장기물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양적 긴축 950억 달러를 시행하게 된다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이 엿을 먹겠죠.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저 환은 큰 변동이 없었고, 자 유가도 큰 변동이 없는데 90달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 휘발유 가격이 드디어 4달러 부근까지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런당 4달러 부근까지 떨어졌고요. 0.64%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로도 따져보면 최고 55%에서 지금은 26.4%로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의 복귀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과 서방의 핵 합의 JCPOA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복원 회담이 마무리되었는데 합의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이란이 원유 시장으로 복귀를 한다면 100만에서 150만 배럴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고, 지금 분위기에서 저쪽에서 뭐 40만 배럴, 60만 배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들어와서 100만 배럴 이상, 그리고 뭐 자기네가 말한 대로 200만 배럴 정도가 세계 시장으로 복귀를 하게 될 경우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복귀가 임박하면 유가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의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사우디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의 편이라면 이란이 다시 세계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경제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풀어볼 수 있는 듯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